그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정은주입니다. 올해 45살이지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지요.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아침 메뉴를 떠올립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평범한 메뉴였습니다. 식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이 씻으러 나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넓은 어깨, 약간 굽은 등. 48살의 남자였습니다. 아침 다 됐어요.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식탁에 앉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애정을 표현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익숙한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줄곧 가계부를 썼습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지요.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적금과 저축으로 나눴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은주 씨는 정말 알뜰해요. 시댁 식구들이 종종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칭찬이라고 느꼈지요. 하지만 남편은 가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냐? 지금 아껴야 나중에 편해요.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지요. 요즘 들어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10시, 11시, 때로는 자정이 넘기도 했지요. 회식이 잦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거실에 앉아서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뭐 보세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화면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아, 뉴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문을 열어두었거든요.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남편은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그 전화는 화요일 오전에 걸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정은주 고객님 맞으시죠?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KB은행 여신관리부입니다. 고객님 명의 대출 연체가 2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확인해보니 지난해 10월에 3천만 원, 올해 2월에 4천만 원이 실행됐습니다. 명의는 분명 정은주 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런 대출을 담보는 고객님 명의 아파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식탁 의자를 잡고 앉았습니다. 집 전화로 은행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했지요. 틀림없었습니다.
제 명의로 7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신 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남편이 급하게 서류에 사인을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인데 급해. 도장 좀 찍어줘. 무슨 서류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 빨리 좀. 저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게 대출 서류였습니다. 오후 6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요. 앉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출 연체됐다고요. 7천만 원. 은주야. 제 명의로요. 언제 받으신 거예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지요. 대답하세요. 제가 다그쳤습니다. 미안해. 남편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 돈 어디 쓰셨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식이랑 코인 뭐라고요? 다 날렸어. 전부 다. 방이 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지요.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잖아. 불안했어. 지금 우리 저축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 몰래 빚을 내셨어요? 빨리 불려서 갚으려고 했어. 처음엔 좀 올랐거든.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폭락했어. 계속 떨어졌어. 그래서 더 넣었는데 결국 저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였지요.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저한테 한 게 뭔지 아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날 속인 게 더 화가 나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7천만 원의 빚, 연체이자, 아이들 학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상도 따로 차렸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먹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민준이와 중학생 딸 서윤이었지요. 엄마, 저녁 뭐예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도 나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요. 아빠 회사 일 바빠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바쁘긴요. 주식하느라 바쁘시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애들 앞에서 그러지 마.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도 알려줘야죠. 아빠가 뭘 하셨는지. 은주야, 제발. 7천만 원이요.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다 날리셨어요. 서윤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민준이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그게 정말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였어. 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불안함 때문이었잖아요. 당신 욕심 때문이었다고요. 나도 가장이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있어. 그래서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제 명의를 몰래 써도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요. 서윤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모았어요. 한 푼 한 푼 아껴서 그걸 당신이 몇 달 만에 다 날렸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이도 따라 일어났지요. 두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지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제가 불렀습니다. 엄마, 나가줘.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엄마도 아빠도 다 싫어. 왜 우리 앞에서 싸워? 왜?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나왔지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건 아니었는데. 다음 날 오후 언니가 집에 왔습니다. 걱정돼서 왔어.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언니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은주야, 내 마음 이해해. 배신감 느낄 만해. 언니, 저 이혼해야 할까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넌 정말 이혼하고 싶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쩌고요? 빚은요?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은주야, 내가 가장 힘든 건 뭐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요. 그럼 그걸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지. 무너뜨리는 건 쉬워. 근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대화해봐. 제대로.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대화. 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이의 울음소리도 들렸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그게 안 되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요. 응. 알았어.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했지요.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먼저 할 말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전부 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이 났어. 은퇴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애들 대학은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어. 그래서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말하면 넌 반대할 게 뻔했잖아.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했죠. 돈 쓰는 것도, 사는 것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안했어요. 당신만큼이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알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제 동의도 없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은주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어떻게 믿어요? 또 숨기실 거 아니에요? 이제 숨길 게 없어. 통장도, 카드도 전부 보여줄게. 앞으로 중요한 건 꼭 상의할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첫째, 모든 금융 내역 공유. 둘째, 투자나 큰 지출은 반드시 같이 결정. 셋째,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부부 상담 받아요. 우리끼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 하겠어. 그날 밤 서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왜, 서윤아? 아빠랑 화해한 거예요? 화해라기보단 다시 시작하려고 해. 서윤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노력해줘서.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미안해. 내 앞에서 싸워서.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포기 안 하면 돼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지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차례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선택, 제 배신감, 그 사이의 오해들. 두 분 다 가족을 사랑하시는군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아내는 아껴서 지키려 했고, 남편은 불려서 지키려 했죠. 그 말에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서로의 불안을 나눴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잘할게. 약속해. 저도 노력할게요. 당신 말 더 들으려고.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저희는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빠짐없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불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서운함을 표현했지요. 아내가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크게 해내고 싶었나 봐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불안했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었는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척 했나 봐요. 사실 저도 늘 불안했는데.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에요. 이제 그 거울을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모든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남은 빚도 함께 확인했지요.
2,500만 원 남았네요. 제가 가계부에 적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금이랑 제 파트타임 월급 합치면 가능해요. 저는 3달 전부터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4시간씩이었지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포기 안 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신뢰는 천천히 쌓이는 거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하고 있잖아요. 함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족 4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아빠 이번 주 시험 잘 봤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도요. 수학 90점 받았어요. 서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대단한데? 제가 서윤이를 안았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 있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미안했어. 너희한테도, 엄마한테도. 아빠,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서윤이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도 그랬지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날 용서한 거야?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매일. 고마워. 정말. 당신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분노와 절망의 날들, 아이들의 눈물, 무너질 것 같던 순간들.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건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금이 간 자리는 남지요. 하지만 그 금을 따라 새로운 무늬가 생깁니다.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요. 여보, 남편이 불렀습니다. 네, 사랑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화는 나지만 그래도 남편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지요.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